홍성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장면은 화려한 학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악을 시작한 뒤 가야금을 배운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 대회에 출전해 3위를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상주 국악전국 경연대회에서 5위까지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악기 하나를 익혀 무대에 서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성윤은 짧은 기간 안에 연주법을 습득하고 노래와 호흡을 함께 맞추며 심사 기준에 맞는 완성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록만 보더라도 그녀의 강점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 빠른 이해력, 음악적 청각 집중력 무대, 적응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학습 능력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 대전 관격시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 천동 초등학교와 대전 은어송 중학교를 졸업한 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 가야금 병창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마쳤고 다시 공연창작학부 학사 과정까지 이어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전에서 다닌 평범한 학생이 어느 순간 전통음악의 길을 선택했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공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연결한 것입니다. 학력만 놓고 보면 국악 분야의 정규 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온 전형적인 실기 엘리트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진로를 바꾼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본 영화 서편제였습니다. 영화 속 소리와 인물의 삶에 강한 인상을 받은 홍성윤은 국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이라는 쉽지 않은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감동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생긴 직후 실제 훈련으로 옮겼고 짧은 시간 안에 대회 성적으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흥미를 재빨리 진로로 연결하고 목표를 세운 뒤 집중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린 과정은 판단력과 실행력이 모두 강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하는 전통 공연 방식입니다. 연주자는 오른손으로 줄을 뜯고 왼손으로 음을 눌러 미세한 높낮이와 농현을 만들면서 같은 순간에 장단과 가사와 호흡과 발성을 관리해야 함께해야 합니다. 손의 움직임이 흔들리면 음정이 무너지고 호흡이 흔들리면 노래와 연주의 박자가 어긋납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반복 훈련과 적정과 조마와 음악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홍성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전공을 이어가고 대학에서도 한국음악을 공부했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재능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 능력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홍성윤의 학업 경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통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 창작까지 공부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음악 전공에서는 소리와 장단악기, 전통 레퍼토리의 기본기를 쌓습니다. 공연 창작 과정에서는 무대 구성 작품 해석 관객과의 소통, 장르 결합처럼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스트로서스 4 무대에서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국악 창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대신 트로트의 감정성과 방송 무대의 속도에 맞게 표현을 바꾸고 익숙하지 않은 대중가요도 자신의 목소리로 재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안숙선 한국 판소리 보존회의 전수자이며 정해진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 전수 경력도 소개됐습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민속의례, 음악은 소리의 쓰임과 장단 표현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 전통 분야를 함께 익혔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 몇 곡을 외운 수준이 아니라 소리의 구조와 장르별 문법을 폭넓게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수 과정은 악보만 보고 끝내는 공부가 아닙니다. 스승의 소리를 듣고 따라하며 작은 차이를 구분하고 오랜 반복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런 학습은 청각, 기억력과 관찰력, 끈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대학 과정을 마친 뒤 홍성윤은 2025년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실제 전문 무대로 옮긴 것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전통 판소리를 바탕으로 극과 음악과 연기를 결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래만 잘한다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대 배우의 동선과 장단을 읽고 작품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며 자신의 역할을 정확한 순간에 표현해야 합니다. 홍성윤은 이 과정에서 소리꾼으로서의 기본기뿐 아니라 협업 능력과 무대 판단력을 쌓았습니다.
미스트롯의 4 도전은 학교 선배인 가수 최재명의 권유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악을 오랫동안 공부한 홍성윤에게 트로트 오디션은 익숙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짧은 시간 안에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고 매 라운드마다 다른 노래와 콘셉트를 소화해야 하며 대중투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첫 무대부터 자신의 전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방송된 마스터 예심에서 만개화를 선곡했고 가야금 병창의 색깔과 현대적인 감정 표현을 결합해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장르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중심에 놓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판단이 영리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로트 참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만 경쟁했다면 홍성윤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악에서 훈련한 맑은 발음, 긴 호흡, 고음의 힘 섬세한 꺾기와 감정 전달을 전면에 내세우자 단숨에 구별되는 참가자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꾸미기보다 이미 가진 전문성을 새로운 무대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정답을 많이 맞히는 능력과는 다른 종류의 지능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실전형 판단력입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홍성윤은 국악소녀라는 첫인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노래의 정서를 살리는 무대와 대중적인 트로트 무대를 오가며 표현 범위를 넓혔습니다. 2016년 2월에는 한 경연에서 상대를 약 200점 차이로 앞서는 결과를 만들었고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도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방송 시청률은 최고 6%까지 오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단순히 심사위원에게 기술을 인정받는 수준을 넘어 시청자의 감정까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전문 음악인이 대중 오디션에서 성공하려면 어려운 기술을 쉽게 들리게 만들고 짧은 무대 안에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홍성윤은 이 변환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홍성윤은 2026년 3월 미스트롯 4 결승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해 미에 올랐습니다. 첫 트로트 오디션에서 거둔 결과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쌓은 전공 지식, 전국 국악대회 경험 전수과정 국립창극단, 무대 경험이 방송 경연에서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갑자기 등장한 신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시절부터 약 10년 동안 축적한 훈련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윤의 IQ는 과연 얼마일까요?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신뢰할 만한 자료 가운데 홍성윤의 공식 IQ 수치나 학교 성적표 전교 등수를 밝힌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숫자를 만들어 그녀를 천재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지능을 오직 IQ 하나로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야금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 이듬해 전국경연 1위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의 연속 전공, 여러 전통 분야의 전수과정 국립창극단, 활동 첫 트로트 오디션 최종 3위라는 흐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홍성윤에게서 확인되는 첫 번째 능력은 빠른 습득력입니다. 새로운 악기의 구조와 주법을 짧은 시간 안에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 처리 능력입니다. 가야금 연주와 노래, 장단과 호흡을 동시에 통제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기억과 반복 훈련 능력입니다. 수많은 가사와 선율 장단을 몸에 저장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 지능입니다. 노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관객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국악 무대에서 트로트 방송으로 환경이 바뀌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학력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좋은 학교 이름만 공개됐다면 화제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성윤은 배운 것을 전국대회 성적과 전문 무대, 방송 경연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익힌 전통음악의 언어를 미스트롯 4라는 대중무대에 맞게 바꾸었고 최종 3위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홍성윤의 학력 공개에 놀란 진짜 이유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홍성윤이 공부한 방식입니다. 전통음악은 정답을 한번 외우고 시험이 끝나는 과목이 아닙니다. 같은 대목도 스승과 윷에 따라 호흡과 식임새 장단의 밀고 당김이 달라집니다. 연주자는 차이를 귀로 구분한 뒤 자신의 몸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대마다 달라지는 반주와 음향 관객 반응까지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홍성윤이 여러 교육 과정과 전수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은 한 번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피드백을 듣고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학교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의 학습 능력을 평가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상 시점과 교육 과정, 전문 단체 활동 오디션 결과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의 빠른 입상과 20대 초반의 국립창극단 활동 사이에는 수년의 공백이 아니라 꾸준한 전공 훈련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홍성윤의 강점은 순간적인 번뜩임보다 배운 것을 다음 단계로 확장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한 대회의 성공을 예술고등학교 진학으로, 학교 교육을 대학 전공으로, 대학 공부를 전문 무대로, 국악 경력을 트로트 경연으로 계속 전환했습니다. 홍성윤은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천재로 소개된 인물이 아닙니다. 공개된 성적이나 IQ도 없습니다. 대신 소리를 듣고 구조를 이해하는 음악 지능, 여러 동작을 동시에 조절하는 신체 지능 무대의 분위기를 읽는 감정 지능, 새로운 장르에 맞춰 전략을 바꾸는 적응 지능을 실제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노력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빠른 이해력과 오랜 훈련이 함께 만든 성취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성윤이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질문의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의 선택을 전문 전공으로 발전시키고 가야금 3개월 만에 전국대회에 입상하고 이듬해 1위를 차지하고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국립창극단에 들어가고 처음 도전한 트로트 오디션에서 최종 3위에 오른 전체 과정이 답입니다. 홍성윤의 진짜 경쟁력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고 오랫동안 반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대에 적용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미스트롯 서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로 증명됐습니다.